안녕하세요. 중국의 실용주의, 체면, 관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 발표할 김민서입니다. 먼저 실용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흑묘백묘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개혁개방정책을 펼쳤던 덩샤오핑이 남긴 말이죠. 그는 시장경제건 계획경제건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주의란 무엇일까요? 당이나 정부가 인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융통성 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회 안전망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국가인데요.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나 사회 안전망 부재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국인의 대부분이 실용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도시의 젊은 층들은 요즘 쾌락주의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민공의 공이 큰데요. 하지만 지금 호적제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대도시와 반면에 일자리가 없는 고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시위와 파업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체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단칼에 거절하기보다는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편입니다. 만약 중국인과의 비즈니스 자리에서 이러한 거절의 대답을 들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주변의 관시를 더욱 형성하여 다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방금 제가 관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관시를 통해 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관시에 대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설명해 보자면 형광등을 사러 갔을 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16위안을, 중국인에게는 10위안을, 동네 토박이에게는 8위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죠. 조금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이와 같이 기준을 두어 사람을 나누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시를 맺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는 오자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공자 광을 왕위에 올려야겠다고 판단한 그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전제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자서는 전제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고 전제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엔 오자서의 마음을 받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제는 왕을 죽이고 자신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며 오자서는 자신의 바람대로 공자 광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제서가 전제에게 한 행동을 보면 한번 관시를 맺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제가 오제서를 위해 희생한 것을 본다면 한번 관시를 맺으면 서로를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서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좋은 관시를 맺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보통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그 전부터 신뢰관계를 쭉 쌓아오다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중국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직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이, 결혼 여부, 연봉 등 이렇게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